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의한 출석 시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곳 고등검찰 라인을 지나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준비하고 있는 질문들도 듣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차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었는데요. 내란 특검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규정된 인권보호수사 규칙 등을 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피해자는 사실상 전 국민인 만큼 전 국민의 알 권리가 피의자 인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이곳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는 정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입구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하주차장도 차단기와 차단막 등을 이용해 막았습니다. 나아가 내란 특검은 차량에서 대기하는 등의 행위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고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이곳 정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현장에 도착해서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 송진호, 최명성 3명의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들 변호인단이 먼저 차량에서 내려 출석 방식에 대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란 특검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공개 출석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출석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조사실을 비롯한 조사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사가 시작된다면 분량이 방대한 만큼 밤 늦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심야 조사를 위해선 윤 전 대통령 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서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소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들어오게 될까요?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금 뒤인 오전 10시에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내란 특검은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있는데요. 현재 시각이 오전 9시 35분인데 곧 고검청사에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이 모습을 드러낼 거로 보입니다. 네, 출석 방법을 둘러싸고 지금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일단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공개 출석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조사를 받으러 청사에 들어올 때 언론의 포토라인에 서라는 겁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 비공개 출석을 하겠다고 특검에 통보했는데요. 이 때문에 고검 정문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일단 고검 지하주차장으로 가겠다며 주차장 문을 열어주냐 마냐는 특검에서 결정을 내리라고 했다고 언론에 알려왔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오늘 출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직 결론이 명확하게 나진 않았습니다. 네. 특검팀은 어제 브리핑을 열고 비공개 출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못 박았는데요. 그렇죠. 아예 청사 지하주차장 길목에 아까 보셨다시피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출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또 현관 출입을 전제로 경호처 및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잠긴 문을 통해 계속 들어온다고 하면 출입이라고 할 수 없다.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특검팀과 비공개 출석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보이고 있는 현장 사진을 보면은, 현장 그림을 보면은 차단막 바리케이드가 어느 정도 지금 쳐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정문이 아닌 나머지 출입구는 전부 바리케이드로 지금 출입을 통제해 놓은 상황이고요. 네. 만약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려면 정문을 통해서 언론의 포토라인을 통해 입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울 고검 앞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왜 비공개 출석을 고수하고 있는 건가요?
네, 특검의 공개 출석 방침이 망신주기라는 이유입니다. 네. 피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하라는 검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는 응할 거다. 다만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공개 출석을 강조하는 특검팀도 그 이유와 근거가 있는 거겠죠? 네, 일단 형평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노무현, 박근혜 누구도 비공개로 출석한 적이 없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데 윤 전 대통령만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는 건 특혜라는 취지입니다. 네. 피의자 인권을 내세운 윤 전 대통령의 논리도 정면 반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전 국민이 피해자다라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되는데 피의자 인권과 피해자 인권 중 어떤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되물었습니다. 네. 지금 10시에 출석이 약속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장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쯤 차량이 나와서 출발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네, 그런 모습이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끝까지 좁혀지지 않는다면 오늘 소환 조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고검 현관으로 공개 출석하라는 특검 측, 반대로 비공개 출석을 위해 고검 지하주차장 앞에서 버티기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 측이 무한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양측이 입장 조율에 실패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 출석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특검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특검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한 차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당했거든요. 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게 영장 기각 사유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 시도를 조사 거부로 간주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또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또 덧붙였습니다. 이건 결국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만약 이 경우 법원이 출석 불응으로 해석해 영장을 발부할지까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반대로 오늘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특검이 고검 청사 안에 마련한 조사실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할 때 예우 차원에서 특검보가 직접 조사에 나설 거로 보이고요. 특검팀이 상당한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거로 알려졌는데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 측도 심야 조사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만 특검팀은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무리하게 심야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오늘 조사에는 김홍일, 최명성, 송진호 변호사가 입회할 예정인데요. 네. 특검팀은 조사실에 영상 녹화 장비도 준비해놨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녹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경에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있는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는 아까 자택에서 차가 나오는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 시각 앞에는 지지자들만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 또 현장에는 일부 출입구가 통제되어 있는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란 특검팀이 준비하고 있는 조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입니다. 네. 내란, 외환 유치, 군사 반란 등이 대상인데요. 오늘은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로 보입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과정 등도 캐물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도 다른 특검팀의 수사 대상인데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김건희 여사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주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죠. 예. 이번 11일 만인 어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김 여사가 탄 휠체어를 윤 전 대통령이 밀어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김 여사가 태어난 만큼 특검과의 소환 조율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공천 개입 의혹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6가지나 됩니다. 네.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소환 조사와 관련된 협의는 아직 안 한 상태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어제의 모습이죠. 윤 전 대통령이 휠체어를 밀고 김건희 여사를 데리고 퇴원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김 여사는 지금까지 검찰의 공식 출석 요구서 5번을 포함해 10여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는데요. 네. 하지만 특검의 조사는 응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김 여사 측은 특검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소환 요청은 일반적 수사 준칙과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 측처럼 피의자 사생활 보호 규정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또한 사실상의 비공개 소환을 원하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거라는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소환 방식을 두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의 모습인데 이 자택에서 특검팀의 사무실에 있는 서울고검 청사까지는 차로 5분 정도 거리라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차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이 잠시 후 특검에 출석할 예정인데 특검이 소환 요구를 하고 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진행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났죠. 예. 그때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먼저 파편화된 수사를 일원화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체포 구속했고 뒤이어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됐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치소가 아닌 사저에 머물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과는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막대하다고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조기 대선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른바 3특검법이 공표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은 물론 외환 관련 혐의까지 들여다보는 내란특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과 건진법사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김건희 특검, 그리고 또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 해병 특검까지 네. 모두 3개의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련 의혹을 규명하게 됩니다. 네. 자, 수환 통보 시각이 오늘 오전 10시인데 아직까지 출석 여부는 확실히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차량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물론 5분 거리니까 나오면 금방 도착하겠습니다만 지금 고검 청사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도 아까 보였고,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 간의 어떤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출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공개 출석이냐 비공개 출석이냐를 놓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공개와 비공개 출석에 예민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의 본격 수사 전 주도권 잡기 싸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이 특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소환 조사잖아요. 네. 그런 만큼 이번에 누구에게 힘이 실리느냐에 향후 수사의 흐름이 결정될 수 있다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판단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이 때문에 특검은 특검 나름대로 연일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에 나서며 공개 출석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 누구도 비공개 출석을 한 적이 없다는 법적 형평성 문제를 드는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모든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전 국민이 피해자다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반면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의 공개 소환 요구가 망신주기 수사라며 강한 어휘를 써가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비공개 출석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네. 초반 주도권을 잡으려는 특검과 검찰총장 출신이라 법기술을 총동원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네, 지금 서울 고등검찰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이곳에 내란 특검 수사팀의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예정인데 상당히 경호와 또 경비가 강화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미 서문은 통제가 돼 있고 그리고 동문은 신분 확인 후 출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공개냐 비공개 출석이냐. 근데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전 대통령들을 공개 소환한 적이 있었는데 2번이나 말이죠. 본인은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네. 2018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그때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10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죠. 네. 수사팀은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가 중요하다며 공개 소환을 통보했었는데 이 수사팀을 지휘한 지검장이 윤 전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예. 또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도 소속이 돼 있었죠.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검의 수사팀장도 윤 전 대통령이었고 네. 박 전 대통령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섰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의 공개 소환에 관련이 된 셈인데 정작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자 180도로 태도를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내란 특검 외에도 2개 특검이 더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특검이나 과거 특검 사례를 보면은 사무실을 별도의 건물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란 특검팀은 서울 고등검찰청 청사 안에 들어서 있는데 좀 이례적인 경우 같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과 외환 혐의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출동한 계엄군의 활동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네. 특성상 군사기밀로 취급되는 군의 명령체계나 작전 같은 내용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이 철저히 유지돼야 할 텐데 이 때문에 보안에 취약한 상업용 건물이 아닌 서울 고검에 사무실을 마련한 겁니다. 또 이전에 내란 관련 수사를 맡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영향도 있는데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상당수 검사와 수사관들도 서울고검에서 일을 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검찰 특수본 인원 대부분을 흡수했는데 네. 서울고검에 특검 사무실을 차리면서 대규모 인원들이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여기저와는 잠시 후에 또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특검팀이 위치한 서울 고등검찰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5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이곳 서울 고등검찰청 청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의한 출석 시간이 오전 10시, 그러니까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은 곧 이곳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도착한다면 이곳 서울 고등검찰청사 정문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지나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준비하고 있는 질문도 듣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차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었는데요. 내란 특검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규정된 인권보호수사 규칙 등을 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의 피해자는 사실상 전 국민인 만큼 전 국민의 알 권리가 피의자의 인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이곳 서울 고등검찰청 청사는 정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입구가 폐쇄된 상태입니다. 이 지하주차장도 차단기와 차단막 등을 이용해 막았습니다.
나아가 내란 특검은 차량에서 대기하는 등의 행위는 출석으로 보지 않겠다고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이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현장에 도착해서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 송진호, 최명성 3명의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요. 이들 변호인단이 이곳에 도착한 뒤 먼저 차량에서 내려 출석 방식에 대한 협의를 현장에서 계속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란 특검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공개 출석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이 순조롭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출석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조서아 씨를 비롯한 네, 지금 윤 전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서울 고검 청사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네, 저 차량 안에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시간을 10시 오늘 저희 출석이지만 한 7분 정도 앞두고 벌써 검찰청사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데 지금 내란 특검팀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문을 제외하고는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출석을 하려면 서문을 통해서 언론의 포토라인을 통과한 뒤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윤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비공개 출석을 하려면 저 안에 차량 안에서 대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대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차량이 한 바퀴 돌아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 차량 안에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아직까지 어디로 출석을 할지, 그러니까 내란 특검 수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에 아직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공개 출석이냐 비공개 출석이냐도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 차량이 지금 분명히 도착한 것 같은데 지하로 아까 향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위로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내란 특검팀에서는 지하 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직원 주차장 1층에 있는 직원 주차장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네,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개 출석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봐서는 예.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공개 출석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을 태운 승합 차량이 지금 서울 고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10시에 내란 특검 수사팀과 조사가 잡혀 있는데 한 7분 정도 앞서서 차량이 도착해 있고 아직까지 어떻게 입장을 할지는 지금 이 차량이 이제 1층에 정차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공개 출석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먼저 김홍일 변호사가 조수석에서 내리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현관을 통해서 공개 출석하는 걸로. 지금 나오네요.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아는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문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진실보고권 윤 전 행사하실 대통령이 건가요? 한마디 언급을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청사 내로 들어갔습니다. 자, 정문 통해서 공개 출석을 함으로써 내란 특검팀 수사팀의 첫 번째 소환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자, 오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첫 번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네요. 네, 대치가 길어질 거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네. 대치 없이 바로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통해서 좀 분위기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군요.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준비되는 대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진행은 그러면은 몇 시간 정도가 될 것으로 다들 추정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밤샘 조사도 할 수 있다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야간 조사도 가능하다고 일단은 언론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다만 특검팀은 조사 자료가 방대한 만큼 예. 여러 차례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는 언급도 오늘 있었습니다. 한 번으로는 모든 조사가 끝날 수 없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여러 번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밤샘 조사도 가능하다고 한 거 보니까 충실히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자, 내란 특검팀이 위치한 서울 고등경찰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 자, 지금 상황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금 전인 9시 55분쯤 이 서울 고등검찰청사 정문으로 공개 출석을 했습니다. 당초 차량 2대가 와서 지하주차장으로 잠시 대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곧바로 이 정문 청사로 올라와서 변호사 3명을